역사는 교과서보다 더 재미있다. 작가 윤창섭이 안내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늘 고독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승자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선 인간을 바라봅니다. 권력, 배신, 몰락.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을 추적합니다. 역사비사.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7762년 한여름, 숨이 턱턱 막히는 뙤약볕이 내리쬐는 창덕궁의 뜰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곳엔 정말이지 무겁고 끔찍한 소름 돋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친아들을 향해 좁고 어두운 나무 갯짝, 바로 그 쌀을 담는 뒤주 속에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작고 끔찍한 공간에서 아들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8일 만에 서서히 끔찍하게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조선 역사상, 아니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봐도 가장 잔혹하고 충격적인 가족사, 바로 사도세자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그를 그저 통제불능의 미치광이로만 기억해 왔잖아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오늘 해설에서는 윤창섭 작가가 제시한 심도 있는 분석과 내용을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과연 사도세자는 정말 구제불능의 광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잔혹한 권력구조와 비정한 정치판의 희생양이었을까요? 겹겹이 덧칠해지고 무너진 그 기록의 틈새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들여다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 질문의 무게를 천천히 아주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어떻게 자기 친아들을 나무 상자에 가둬서 굶어 죽게 만들 수 있었을까? 1762년에 일어난 이 참혹한 비극, 이른바 이모화변의 가장 핵심적인 미스터리입니다. 특히 자식을 낳아 길러보신 우리 시니어 여러분이시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향한 이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가슴 찢어지는 일인지 더 깊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도세자가 온 궁궐을 피로 불들인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괴물이었기 때문에 아비로서 이런 극단적인 결단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탕평이라는 살얼음판 같은 팽팽한 정치판 위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던 아버지 영조, 그리고 그 복잡한 붕당 정치의 구조에 의해 광인으로 완벽하게 낙인 찍히고 처형당한 걸까요? 본격적으로 이 가슴 아픈 비극의 진짜 시작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가장 밑바탕, 그 씨앗은 바로 아버지 영조의 그 숨막히는 완벽주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조라는 임금이 어떤 사람이었죠? 무술이, 그러니까 궁궐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험한 일을 하던 여종 출신의 어머니를 두었다는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게다가 이복형인 경종을 독살해서 왕이 되었다는 그 끔찍한 의혹에 시달려야만 했죠. 그 지독한 출신 콤플렉스와 언제 왕좌에서 끌려 내려올지 모른다는 정치적 불안감이 결국 늦둥이 아들을 향한 독성 가득한 기대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 주변 일상생활에서도 왜 너무 지나친 교육열로 자녀의 숨통을 옴짝달싹 못하게 조이면서 이게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영조가 딱 그 극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숨막힐 정도로 완벽한 학문,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예법, 그리고 완벽한 통치 능력을 강요했습니다. 따뜻한 눈빛이나 다정한 대화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매서운 눈초리와 혹독한 질책만이 남은 궁궐 한가운데서 그 어리고 여린 세자의 마음은 서서히 아주 깊게 병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기가 막힌 점은 사도세자가 보여준 참으로 역설적인 두 얼굴입니다. 사실 세자는 체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무예에 어찌나 뛰어났던지 불과 15살의 나이에 증조부 효종 임금이 쓰던 그 무거운 쇳덩어리인 청령 언월도를 번쩍번쩍 들어올릴 만큼 천하장사였죠. 자녀도 여러 둘 만큼 신체적으로 아주 건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폭식질에 시달렸고 심각한 소화 비만과 성인 비만을 앓았습니다. 오죽하면 영조가 가마가 너무 좁아서 뚱뚱한 세자가 탈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줄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마음속엔 아주 깊고 어두운 병이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옷 갈아입는 것조차 공포스러워하는 의대증이라는 기이한 병에 시달렸고요. 누군가 자기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증 때문에 늘 칼을 옆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심각한 증상을 보이면서도 깐깐한 고위 관료들이나 엄한 왕실 어른들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멀쩡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사방이 투명한 유리방처럼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24시간 감시당하는 그 궁궐의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다 보니 결국 그의 정신이 완전히 두동강 나버리고 만 것이죠.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절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비극의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진짜 희생자들이죠.
사도세자의 그 주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결국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향한 끔찍한 폭력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궁녀, 내시, 하급 관리들이 말 그대로 세자의 샌드백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분이 조금만 틀어져도 사람을 잔혹하게 때려 죽이거나 폭행하는 일이 일상이었죠. 심지어 자신이 그토록 총회에서 자식까지 나왔던 후궁 경빈 박씨마저 무참히 때려 죽이고 시신을 방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시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내 직장 상사가 매일같이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데 그곳에서 도망칠 수도 없고 사표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시 궁궐한 사람들의 처지가 딱 그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죽어간 억울한 목숨들은 그저 궁궐의 담장 안에서 침묵 속에 묻혀야만 했습니다. 권력자들의 화려한 비극 뒤에는 언제나 이렇게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힘없는 백성들의 끔찍한 피눈물이 배어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세자의 이런 끔찍하고 기행적인 행동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세자의 상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엇갈린 시선이 팽팽하게 존재합니다. 먼저 2014년에 국내에 현대 정신과 전문의들이 부인 해경궁 홍씨가 남긴 한중록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중록의 그 구체적인 묘사들은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도저히 꾸며낼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도세자는 아주 심각한 양극성 장애, 즉 심한 조울증 증상을 앓고 있었던 것이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결론이었죠. 세자는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라 당장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편에 서했던 노론 세력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세자의 이 연약한 질병, 아픈 곳을 오히려 가장 날카로운 정치적 무기로 삼았습니다. 세자의 이상행동을 영조에게 끊임없이 과장해서 보고하며 부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틈을 벌렸죠. 한 인간의 끔찍한 질병이 잔혹한 권력 투쟁의 도구가 되어버렸을 때 돌아올 수 없는 파국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7장, 반전, 아버지의 죄를 지우다. 뒤주 속 8일간의 비극이 끝나고 역사는 아주 거대한 수술대에 오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음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왕위에 오른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그는 아주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국가의 공식 기록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정조 입장에서는 왕위 계승자로서 자신의 정통성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동시에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를 어떻게든 복권해야만 하는 엄청난 숙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로 할아버지 영조가 아직 살아있을 때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간청합니다. 아버지가 뒤주에서 죽어가던 그 끔찍한 날들의 생생한 기록인 승정원 일기를 제발 지워달라고 말이죠. 결국 물로 글씨를 씻어내듯 지워버리는 세초 작업을 해버립니다. 두 번째로 훗날 영조실록을 편찬할 때도 사도세자가 관련된 기간의 사료는 오직 단 한 사람, 자신이 믿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아주 엄격하게 통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놀라운 부분인데요. 정조는 철저한 미치광이로 낙인 찍혀 기록된 아버지를 장원세자라는 아주 근사한 이름으로 바꾸고 억울하게 희생된 뛰어난 무인 기질을 갖춘 영웅적인 군주로 역사를 아예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지극한 효심이라는 아름다운 명분 아래 국가에 가장 엄격해야 할 공식 기록이 철저하게 조작되고 삭제된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정조의 이토록 엄청나고 치밀한 은폐 작업 덕분에 사도세자 죽음의 진짜 이유와 그날의 구체적인 정황들은 영원히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영원한 비밀이 될 뻔했죠.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참 무섭습니다. 땅속 아주 깊은 곳에서 숨죽인 채 오랜 세월을 견디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무려 2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훌쩍 지난 1968년입니다. 서울 배봉산에 있던 옛 사도세자의 무덤터에서 정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놀라운 유물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아버지 영조가 아들을 죽이고 직접 그 심정을 적어 남긴 어제 사도세자 묘지문이 출토된 것입니다. 아들 정조가 나중에 무덤을 수원 화성으로 화려하게 이장하면서도 할아버지의 이 글만큼은 끝내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옛 무덤에 그대로 덮어두고 묻어버렸던 겁니다. 그 숨겨졌던 아버지 영조의 진짜 진심, 그 피 끓는 기록이 기적처럼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그야말로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50여 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드러난 영조의 묘지문, 그 한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깊이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70의 아비로 하여금 이런 경우를 당하게 하는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구술하노라. 여러분은 이 문장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냉혹하고 비정한 정치꾼의 굳은 얼굴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70세라는 고령의 늙은 아비가 평생을 걸고 기대했던 아들의 끔찍한 타락과 비행 앞에서 종묘사직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 손으로 자식을 죽여야만 했던 그 찢어지는 참담함과 뼈저린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치열한 당쟁의 희생, 냉혹한 권력의 알력 다툼, 그 거창한 역사의 무대 이면에는 결국 서로를 끝내 이해하지 못하고 파국을 맞이하고만 한 평범한 가족의 너무나도 슬프고 끔찍한 비극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사도세자, 그는 과연 단지 통제불능의 구제불능 미치광이었을 뿐일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큰 기대와 절대 권력의 무거운 짓눌림,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궁중의 정치구조 속에서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린 참으로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이었을까요? 역사는 이런즉 때때로 진실과 은폐 사이에서 아주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합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필요와 복적에 의해 덮어지고 또 새롭게 쓰이는 그 기록의 지침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한 아버지와 아들의 너무나도 처절한 비극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권력이란 이름의 비정함, 엇갈려버린 부모의 맹목적인 기대, 그리고 그 아래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힘없는 백성들의 고통까지 말입니다. 사도세자를 가뒀던 그 좁은 뒤주는 단지 나무로 짠 괴짝이 아니라 그 시대의 끔찍한 모순과 욕망이 얽히고 설킨 지옥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 본 이 무거운 역사적 진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작은 울림과 생각할 거리를 남겼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깊은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인도사의 역사 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